자, 이제 더 큰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우주에 대한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는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 말고 외부 은하에 좀 눈을 크게 돌려봅시다. 자, 우주의 팽창 1번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들 엄청 많겠죠. 화살표 모양에 따라 크게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구분한다. 1번 허블이 최초로 발견하였다. 눈에 보이는 이 범위가 다 우리 은하이기 때문에 거의 그 밖에 있는 은하를 발견하기 힘들었어요. 이 허블이 어떻게 발견했냐면 허블 망원경이라는 걸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자, 허블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1889년부터 1950년대까지 살다가 간 천문학자입니다. 외부 은하의 존재를 알아내고 관측을 통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천문학자다. 이 허블 망원경과 그 천체 관측 사실로 인해서 허블의 법칙이라는 법칙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 배우게 돼요. 자, 2번 우주에 약 1000억 개의 외부 은하가 존재한다. 아, 1000억 개? 엄청나죠? 1억 개도 아니고 1000억 개. 3번 우주에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자, 저 그림이 바로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 실제 그림입니다. 자, 저런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하는 데 사용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은하가 이 은하 종류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은하는 무슨 은하인가? 일단 나선 은하인 거는 처음에 우리 그림으로 기억이 이제 되죠. 자, 그럼 정확하게 이제 분류를 한 그림이 아래 나왔는데, 자, 은하의 종류 왼쪽에 타원 은하, 나선팔이 없고 구형이거나 타원 모양이다. 그리고 나선 은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위의 그림은 정상 나선 은하. 둥근 형태의 은하 중심부에서 나선팔이 휘어져 나온 모양. 그럼 아래는 뭐냐?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해서 은하 중심을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의 끝에서 나선팔이 휘어져 나온 모양이다. 지금 가운데가 위에보다는 약간 막대 같은 게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선팔이 나온 듯한 모양이라서 이거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 태양계가 속한 게 바로 이 막대 나선 은하예요. 자, 가운데 보세요. 은하 중심에 막대 같은 모양이 있지? 그냥 가운데 동그랗고 나선팔이 생기고, 지금 밑에 그림 보면 옆에서 본 그림을 봤을 때도 가운데가 동그랗게 있다만 기억하기 때문에 막대 모양을 잊어버렸을 텐데, 다시 보니까 아, 가운데 막대 모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다. 뭐가? 우리 은하가.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는 규칙적인 모양이 없는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외부 은하, 여러 가지 종류의 1000억 개의 외부 은하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우리 은하에 태양계가 속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 팽창에 대해서 외부 은하는 배웠고 우주 팽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가 팽창하여 공간이 늘어나면서 은하 사이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 아, 그래? 태양계 안에서 맨날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는 줄 모르고 있는데 관측하다가 알아낸 사실이다. 자, 이때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대.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 왜? 처음에 팽창, 폭발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다음부터 계속 멀어지면서 진행하는 중이다. 자, 1번 우주, 우리 은하를 비롯하여 외부 은하 전체가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을 우주라고 하고, 2번 우주 팽창, 허블은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을 했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게 바로 허블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게 폭발한 거는 빅뱅 이론이라고 나중에 나올 거야. 3번 우주 팽창의 중심, 특별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 모두 서로 화살표 까닥. 우주의 어느 지점에서도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번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점점 수축하며 뜨거워지고 우주는 처음에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즉 우주 팽창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전에는 더 뜨겁고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의 근거가 됐다. 이 여러 가지 관측 사실과 법칙을 가지고 우주가 한 점에서 빅뱅 폭발을 했다 라고 이론을 밝힌 사람이 스티븐 호킹 박사죠. 아주 유명하고 최근에 대단한 물리학자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자, 그래서 빅뱅 이론의 근거가 된 게 허블의 우주 팽창 이론이다. 자, 그럼 우주 팽창 모형 실험을 봅시다. 위에 보면 풍선에 스티커를 붙이고
풍선을 불면서 스티커 사이의 거리 변화를 비교해봤다. 자, A, B, C 세 스티커를 풍선 표면에 붙였어요. 그리고 풍선을 점점 크게 불면 표면이 다 같이 커지죠. 그러면 서로 간격이 멀어지지. 자,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우주 팽창 모형으로 삼아서 실험을 했다라는 거야. 읽어봅시다. 풍선 표면은 우주이고 스티커는 은하를 의미한다. 두 번째, 스티커 사이의 거리. 풍선이 팽창하여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저 별들이 은하라 그랬죠? 저 별들, 은하들의 거리가 서로 멀어진다. 늘어난 거리는, 자, A부터 B까지 늘어난 거리보다 B부터 C까지의 거리가 더 늘어나고 C부터 A까지의 거리가 더 늘어나고 풍선을 크게 불었을 때 거리가 먼 스티커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팽창의 중심, 스티커가 서로 멀어지므로 팽창의 중심을 정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표를 봅시다. A하고 B 사이보다 B하고 C 거리가 더 멀고 A하고 C 거리가 더 멀죠. 자, 이 세 거리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자, 풍선을 처음에 작게 불었어. 그랬더니 3cm 늘어나고 4cm 늘어나고 5cm 늘어났는데 풍선을 더 크게 불면 이 간격이 자, 제일 작았던 간격은 2배가 되고 BC 간격은 또 2배가 되고 A부터 C까지의 간격도 2배가 되고 결과적으로 거리 변화가 어때요? 먼 거리에 있는 애가 더 멀리 커졌죠. 그래서 크게 불면 불수록 먼 거리에 있는 애가 더 멀어진다. 그러므로 어디가 중심이 돼서 팽창이 되는 것을 알 수 없다. 서로 멀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즉 같이 멀어지고 있는 상태를 실험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팽창의 중심, 스티커가 서로 멀어짐으로 팽창의 중심을 정할 수가 없다. 우린 지금 저기 공기를 불어넣는 저 입구 부분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 안에 있는 공기가 같이 팽창하면서 좁은 데도 늘어나고 넓은 데도 늘어나는데 사실 넓은 데가 더 늘어나는 거리가 더 크죠. 원래 넓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심이 없다. 서로 같이 멀어지는데 멀수록 더 멀어진다. 라는 설명을 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처음에 점으로부터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금 팽창이 이루어져 왔고 허블이 지금 팽창하고 있네? 라는 걸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을 했고 그리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걸 관찰한 사실을 저렇게 이제 상상도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대폭발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그림이죠. 자, 3번 대폭발, 빅뱅 우주론. 자, 무슨 이론으로 발달을 했느냐?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대폭발을 일으켜 팽창하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이론이다. 스티븐 호킹이 저것을 정리한 과학자입니다. 자, 1번. 그 시작이 언제쯤이냐면 약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대폭발을 일으켜서 팽창하고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고 하는 이론이다. 2번. 대폭발로 시작된 우주는 점차 식어서 별과 우주가 만들어졌고 현재와 같은 분포를 보이게 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 우주 탐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이 부분도 이제 알고 싶죠. 자, 그래서 우주 탐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우주 탐사의 목적. 우주 이해를 위한 과학적 탐구,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우주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 우주 탐사를 한다. 저것을 목적으로 하자. 자, 우주 탐사 장비가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자, 현실적으로 사실 저렇게 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인공위성과 우주 탐사선, 우주 정거장,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 건데, 자, 인공위성. 그림을 보세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도록 만든 장치. 지구 주변에서 같이 지구를 따라다니면서 공전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장치가 인공위성이다. 대기권 언저리에서 계속 돌도록 이제 만든 거죠. 우주 탐사선. 자,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저 사진을 보면 달을 탐사하는 달 탐사선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읽어볼게. 직접 천체까지 날아가 천체 주위를 돌거나 표면에 착륙하여 탐사한다.
그래서 달 탐사선 말고 이제 지금 화성에서 사진 보내주고 있죠. 화성 탐사선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보낼 때는 보통 로켓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 화성 탐사선을 로켓으로 쏘아 올리는 장면이야. 그럼 지구에서 떠날 때 이제 연료를 막 분사하면서 땅을 박차고 땅에다가 밀치는 작용을 하면 그 반작용으로 상공을 올라가면서 화성으로 이제 가서 연료통을 다 이제 소모하고 그거는 연료통은 이제 버리고 그 다음에 멀리까지 가서 화성에 도착해서 어떤 자료들을 보내도록 만든 화성 탐사선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저게 바로 화성 탐사를 하고 있는 로봇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 것의 실제 사진입니다. 우주정거장은 뭐냐? 사람들이 우주에 장기간 머무르며 과학실험이나 천체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건설된 대형 구조물로 여러 국가가 협력하여 건설했다. 저기 보세요. 거대한 우주정거장을 대형 구조물로 만들어 놨다. 자, 이렇게 은하와 우주의 이제 구조를 우리가 봤는데 시대별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인류가 우주 탐사를 위해서 어떤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1950년대에 우주 개발을 시작해서 1960년대에 최초로 한 게 달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달 탐사를 시작했어. 그래서 아폴로 11호, 12호 이런 식으로 달 탐사선이 계속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태양계 행성을 탐사하기 시작해요.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이나 이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애들을 탐사하기를 시작하고 기체형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떠난 애가 1970년대 보이저호예요. 해왕성 근처를 지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어. 20년 만에. 태양계가 제일 가까운 별들이잖아. 그 다음에는 너무나 멀리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언제 소식이 올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가라고 만든 탐사선이라서 무인 우주선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보냈습니다. 1990년대는 탐사 대상을 확대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우주 개발을 위해서 국가 간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더 거대한 이제 연구를 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번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 첫 번째 스푸트니크 1호 1957년 발사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 스푸트니크 1호다. 아폴로 11호는 1969년에 달 탐사선이에요. 우주인들이 직접 같이 우주선에 승선을 해서 달에 착륙을 한 달 착륙선이야. 인류 최초의 유인 달 착륙선이다. 그래서 이제 그 탐사한 그 사진들이 영상으로도 이제 지금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인공위성의 영향, 우리가 이제 자주 탐사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그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지구 주변에 쏘아서 돌게 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자, 1번 위성 생중계 방송을 본다. 어떻게 보나?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둥근 저 반대편에 이 전파를 보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쏘아 올리면 거기서 반사시켜서 지구 반대편에 다른 곳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인공위성의 전파를 쏘는 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했어. 2번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예요. 휴대전화로 통화한다. 3번 배나 비행기의 항로를 추정한다. 4번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는다. 5번 버스의 도착 시간을 확인한다. 6번 기상 관측 자료를 얻는다. 자, 이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술들입니다. 자, 5번 우주 쓰레기는 뭐냐? 아까 그 로켓 보면 엔진이 이제 몇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발사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나 또 나중에 인공위성이 노후가 되고 이제 수명을 다하면 얘네가 이제 지구로 떨어지거나 이제 우주 파편이 되면서 우주 쓰레기가 생기는 거야. 크기가 다양하고 속도가 매우 빠르며 궤도가 일정치 않다. 이제 우주를 다 떠돌아다니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쓰레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우주 쓰레기에 대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림으로 보니까 엄청 많죠? 지금 쓰레기를 이제 양을 지구 표면에 이제 어느 정도가 있는지 점으로 표시한 거야. 자, 보기, 기억.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일정한 궤도를 따라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인다. 자, 아까 그 우주 쓰레기가 어떻다라고 했을 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쳐서 지금 또 저렇게 물으니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죠? 자, 우주 쓰레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공위성의 발사나 폐기됐을 때 그런 과정에서 나온 파편이기 때문에 궤도가 일정치 않고 방향이 어느 정도로 어디로 튀어나갔느냐에 따라서 궤도가 일정하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떠돌면서 운행 중인 게 우주 쓰레기다 그랬어. 부딪히면서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궤도를 따라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니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다. 맞다. 디귿, 다른 인공위성과 충돌하여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맞다.